정말 시작과 끝이 같은 것 같아요. 물론 제 첫 영상이 무지개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는 맨 처음에 되게 즉흥적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유튜브가 이렇게 되게 방송처럼 변해가던 시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좋아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비슷하잖아요. 먹던 것만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상이면 방송용처럼 이렇게 편집하고 조금 색다를지 몰라도 큰 틀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저는 좀 이게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어떤 처음 사용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저 혼자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 개인의 거대 방송, 자본이 투입된 방송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못생겨도 사회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돌아다니잖아요. 못생겼다고 네 얼굴 못생겼으니까 집에서 나오지 마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방송에는 좀 예쁘게 보여야 되고 예쁜 사람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하나의 어떤 인터넷 사회처럼 다양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래서 뭔가 준비되지 않고 내 삶을 즉각 찍어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뭐 20대 자살하지 마세요 우는 영상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를 지울까 말까 겁나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결국 지우지 않기로. 그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뭐가 놀라웠냐면, 저는 일단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라는 어떤 규칙 안에서 사람들을 만났었잖아요. 되게 일면식 없는 사람들끼리 옷깃을 칠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어떤 나랑 어떤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런 어떤 말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하고 되게 필터링 없이, 그것도 유튜브에서 다는 댓글도 필터링 없이 내뱉는 말은 아니겠죠. 유튜브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 그래서 저렇게 급발진하고 가는 사람들도 보고 이러면서 도대체 이 똑같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식이 진짜 개 다양하구나. 되게 흥미롭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제가 무지개론이라는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이 작업 과정이 한 단계가 이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올렸던 무지개론이랑 지금 마무리하는 것도 무지개론으로 마무리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의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야만 끝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 뭔가 운명이라는 게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를 막 예측하거나 정확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결국 행동을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이게 길은 정해져 있지만 또 그 길을 쭉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 또 다르다는 거죠. 결국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게 운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저도 제가 결론을 내린 지는 한참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를 할까 이 생각을 막 영상도 여러 개 찍었다가 저래 찍었다가 했다가 지금 온 게 이건 거예요. 앞으로 저런 식으로 막 즉흥적으로 막 제 말을 와다다다 뱉는 그런 방법을 은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 시기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거고, 이 다음 단계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와, 제가 근데 그런 걸 하면서 계속 정신병자 소리 들어가지고, 저 정신병자나 조현병자는 절대 아닙니다. 어, 네. 아무튼. 그래서 무지개론에서 시작해서 무지개론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락캉이 제시한 내용이랑도 비슷하고 전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건 이건 이세리론이니까
무지개론에서 시작했지만 일단 결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 무지개론으로 어떻게 끝나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언어가 없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제가 하늘을 보고 저기에 무지개가 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미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하늘이라던가 무지개라던가 언어는 없다고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이미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저거를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무지개라고 이름을 붙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의 무지개라는 언어 사이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밝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밝힐 수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 현대인이 납득할 만큼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고대 인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거는 무지개라고 우리가 불러서 쭉 내려오긴 했지만 왜 이게 최초의 무지개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린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현대인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 과거에 있는 현대인이잖아요. 고대인 자체가 되어서 내가 이걸 왜 무지개를 했는지 설명하는 그 감각을 느낄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난 과거로 간 미래인이지 그때 그 무지개를 명명하는 첫 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추측이라는 얘기를 쓰겠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추측이 진실은 아니잖아요, 결코. 그쵸? 우리가 진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추측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공백이라고 할까요? 차라리 그래서 라캉이 진리는 공백에 가깝다고 한 게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욕심에 이런저런 추측을 하지 않고 모른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무지의 지 말이에요. 왜 하늘이고 왜 무지개가 그렇게 명명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근데 이런 어떤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고대인을 여러분이 아기로서 태어난 신생아라고 생각해보세요. 똑같거든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강제되잖아요. 아, 여러 사람들이 무지개로 가니까 저거 무지개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걸 왜 무지개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없고 꼭 그래야 되는 이유도 없지만 그냥 무지개라고 다 쓰면서 살아가고 그 무지개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혼나겠죠. 그래서 강압적으로 이건 결국 무지개야 라고 외워서 살아가잖아요. 무지개를 외울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 공백을 아는 지성인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굉장히 우연적이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무지개로 지칭했다라는 거죠. 그걸 프레임 정치라고도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니진이랑 방시혁 사태를 보면 이쪽 말도 맞는 거 같고 저쪽 말도 맞는 것 같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라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무지개로 하자, 아니다, 7빛깔 무지개로 하자, 이 싸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가 공백이 있고 내가 직접 명명하면 그걸 주장하면 그게 또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추론을 해내는 똑똑한 인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그냥 무지개, 아 저건 무지개인가 보다 더 이상 복잡한 생각을 안 하고 살래? 라는 사람들이랑 좀 다르죠.
결국 그게 계층이나 계급 격차 아니에요? 주인의 생각이랑 노예의 생각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더 큰 틀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저도 언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의미의 가치는 존재라는 거죠. 끊임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말하고 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졸라 다 착각인데. 여기서 왜 라캉이 전기 라캉에서 굉장히 세웠던 이론을 후기 라캉에 가서 다 부셔버렸는지 알 수 있어요. 라캉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뭐라 열심히 짓거려서 설명을 했지만 이 언어 놀이를 하는 이 자체가 내가 이해했다고 하는 착각이구나. 왜? 애초에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공백이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그 말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다니까요. 저건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 너무 사로잡힐 때 우린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게 신경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실제 리얼에 닿기 위해서 그거를 언어로 설명을 해내려고 무진장 애를 쓰겠죠. 말을 하면서 뭔가 닿는 쾌락을 느끼겠지만 그 언어 자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그 실제 리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는 것, 알았다, 이해했다가 얼마나 착각일 뿐이란 것? 그걸로 모든 문명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발견하는 이 공백 지점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광신도가 아니라요. 아무것도 없는 공백에 우리가 집을 지었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미래인이라고 생각해요. 미래의 지성인이죠. 그걸 아는 사람만이 지금 이 얽히설키한 언어 구조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새로운 언어 구조물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언어 이상의 무언가를 발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언어 이상의 무언가를 발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언어가 A라면 언어 이상의 무언가는 A-겠죠. 왜? 공백이 진실이니까요. 공백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말해봤자 가짜잖아요. 근데 우린 그런 행위를 하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후기 라캉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은 누구나 광인이다. 사람은 누구나 몽상가이다. 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게 인간의 정신 구조라는 거죠. 이까지가 저 이세리노의 결론이고 요즘 제 근황에 대해서 추가를 하자면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이 허구이고 진실은 의미 없는 거였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는 그래서 선악 구분이 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살인을 해서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허구 아니야? 살인해도 별 일이 없긴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살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와닿았다는 거죠. 막 우린 살인자가 너무 나쁘고 당연히 살인해서는 안 되죠. 안 되지만 그게 약간 이게 제가 살인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좀 그것의 어떤 무의미함이 좀 공허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라캉의 어떤
그 공부를 한 지잭은 유물론자잖아요. 신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온 윤리라서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합의를 했으니까 지키는 거지, 사실 그 윤리 자체에 별 의미가 있나라고 하면 없을 수도 있다고요. 유발 하라리도 굉장히 우리가 믿지 않으면 무너질 상상의 질서라고 말을 했잖아요. 저도 선악 개념이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다른 영적 채널을 보면서 제가 그분 채널명 언급하지 않을 건데 분명히 쟤는 봤더라고요. 그리고 뭐 영안자 이런 분들이 이런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어떤 세계가. 그래서 그런 게 좀 요즘 새로웠던 것 같아요. 진짜 뭐 과학이고 나발이고 진짜 알 수 없는 것 투성이구나. 좀 그런 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제 채널은 별로 뭐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기록용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에 만났다면 인연이 있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공백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뭐라 할 수도 없는, 우리가 만들어내지도 않은 어떤 무언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일렁일렁거리는 무언가를 향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그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의미가 있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뭔가 일렁일렁이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저도 그걸 쫓아왔고요. 의미와 무의미 사이에 뭔가라는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우리를 살게 하고 그런 게 우리를 미치게 하죠. 무의미랑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의미로부터 의미를 유발하는 그 일렁일렁이는 어떤 물질도 정신도 아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굉장히 오래된, 뭐 남겨진 것 중에서는 오래된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그게 나와요. 무의미와 의미 사이에서 일렁일렁이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그게 뭐냐면 그 얘기를 보면 그냥 이게 이해되시는 분은 길가메시 서사시를 찾아보고 매칭을 해보시면 좀 다르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무의미에도 사로잡히시지 마시고 의미에도 너무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 사이에 있는 내 영혼을 찾는 것, 그것만이 가장 살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